여러분들의 진로 직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미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업 관찰 토크 AI 세대. 오늘은 청계초등학교의 수업을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계초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와 디지털 선도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유해 주실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세상 디자인하기입니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체 수업을 진행했고요. 6차 시의 수업 중에서 4차 시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6차 시면은 수업이 되게 긴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진로 수업, 과연 아이들이 꿈꾸는 인공지능 미래 세상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영상은 3, 4차 시 수업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업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 직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미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공지능 기술이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접하는 수준만 딱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 노트북 지금 인공지능 있나요? 아니요. 인공지능 없죠. 이 노트북에 인공지능을 넣어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일단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아까 영상에 보니까 내가 주변 환경도 인식하고 서로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음성도 인식해야 되고 뭐 텍스트라던가 사물 인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직접 이 컴퓨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인공지능이 나의 얼굴을 보고서 나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감정과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인식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런 거 스노우 카메라 되게 많이 해봤잖아. 내 닮은 연예인이 누군지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내가 아플 때 나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뼈가 부러졌으면 뭐 정형외과에 가세요처럼 그런 증상을 입력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이렇게 오늘은 4가지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약간 김용우 선생님 정말 다정다감하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네, 너무 스윗하세요. 정말 약간 아빠 미소 지어주시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업의 주안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학생들이 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공지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던가 사람 사물을 인식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의 나이라던가 감정, 성별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재밌게 나와 닮은 연예인 판별기라던가, 아니면 좀 일상생활에 유익한 주제라면 내가 아팠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해 봤을 법한 주제를 달아야 아이들도 유용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의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닮은 꼴을 찾아주고 또 가야 할 병원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이라니. 저도 그 수업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애들이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거 만들어 볼 거야 하니까 애들이 막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반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프로그램 소개만 들었는데도 너무 벌써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떤 수업이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 실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얼굴을 인식했으면 성별을 읽어주고 문자로 말해줘 했잖아. 그럼 성별 말고 감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첫 번째 얼굴에 대한 성별을 맞아요. 요거 두 개를 성별을 눌러가지고 나이로 둘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나이 다음에는 감정을 하고 싶다. 두 개를 감정을 누르면 내가 나이와 성별과 감정을 인식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 짜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럼 여러분들 체험해볼까요? 한번 시작한 다음에 이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네, 여기에서 사실 코드를 과도하게 작성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사고가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재밌게 체험하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유용한 서비스를 초등학생들이 직접 실제로 만들어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내 일상생활 아니면 미래 세상에 적용될 그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전에 나왔던 나와 닮은 연예인 판별기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뒤에 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가 가야 되는 병원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행사 중에서 나와 닮은 방탄소년단 찾기라던가 아이들의 맞춤 주제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프로그래밍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유성진 선생님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인상 깊은 점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네. 그 앞에 보면은 그 닮은 꼴 절에 그 인공지능이 나이와 감정 이런 것들을 네. 만드는 판별하는 그런 코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과정은 두 가지라고 봤는데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내가 가져다 그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내 맞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작해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나와 닮은 연예인 판별기라던가 내가 가야 하는 병원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내가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고요. 이전에는 이제 엔트리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만든 그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져올 수가 있군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활용과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네. 두 가지 방식의 수업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수연 선생님께서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부터 굉장히 은밀하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은밀하게. 네. 아까 활동 중에 연예인 닮은 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혹시 선생님도 해보셨나요? 제가 사실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 인식률이 꽤나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제가 닮은 연예인을 박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정확할 수 있구나라는 신뢰도가 거에. 정확하고 굉장히 높은 네. 인공지능 모델이 네. 만들어졌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또 저만 정확하다 느낄 수 있고 선생님들은 다르게 그쵸. 이제 받아들이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그 닮은 연예인을 찾을 때 딱 4명만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학습 모델의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제가 박서준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연예인이 닮았다는 판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더불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머지 3명은 누구였나요? 그 연예인. 제니랑 제니? 나연이랑 나연? 그다음에 박서준, 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잠깐 목록이 없나요? 아니야. 박서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감사합니다. 눈웃음이 또 잘 맞잖아요, 선생님하고. 네. 네. 저도 누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좀 신윤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이 영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이 수업을 맨 처음에 계획하실 때 조금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주안점이라든지 혹은 주의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부터도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라 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앞으로 미래에는 아이들도 인공지능을 전공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소양적인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사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1, 2차 하실 동안에는 실생활에 적용된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개발될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같이 다뤄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혀주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고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생님 수업 정말 그냥 재미있기만 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서 선생님의 어떤 고민과 철학과 가치가 정말 너무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다음 수업 장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수업은 5, 6차시 수업 장면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앞선 차시에서 이해한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이 꿈꾸는 미래 진로 직업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영상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진로 직업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상상해보고 표현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 미래의 나를 위한 발상의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각자 진로 직업이 진짜 다양할 거야. 그럼 여기 중에는 처음 내가 인공지능에 적용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존에 인공지능을 많이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편차는 표현할 때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각자 표현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런 새롭거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 번쯤 봐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뭔가요? 네, 이거는 삼성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이활동지는 학생들이 이 작품을 공유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작품을 손쉽게 이 전자칠판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종이 없는 교실이네요. 네. 제 꿈은 축구 선수고요. 제가 어떤 AI를 생각했냐면 여기 이 축구장에 가보시면은 이 전광판화 LED가 나와요. 근데 거기 뒤에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거기서 카메라로 이제 축구 선수들이 파울을 내거나 볼을 들어가서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다 여기서 이게 전 방향에서 다 찍고 그거를 여기 드론으로 전송해 주면 드론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의 오판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거침의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심판의 역할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심판을 보는 거나 이렇게 인공지능이 카메라나 드론을 통해 심판 보는 거나 어떤 게 좀 더 판정이 정확할까?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사실 인간이 오판을 하면서 나오는 재미도 있지만 판정의 정확도로 따지면 우리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인공지능 드론이 더 정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 꿈은 마수의사고요. 여기는 수의사가 지금 이어폰 끼고 있고 말은 지금 목에 있는 어떤 칩 같은 걸로 수의사가 말의 상태, 마음, 말의 언어 이런 거를 다 인식해서 그 말의 상태를 원래는 이런 게 없으면 어떨 때는 그냥 바로 안락사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마음이나 상태를 알 수 있어서 안락사를 안 당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하고요. 이 안경을 쓰면 여기 이제 앞에서 홀로그램으로 조금 더 홀로그램으로 겨냥도를 보여줘요. 그 건축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별표된 곳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막 건물 좀 훼손됐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고쳐야. 와, 진짜 애들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좀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애들이 사실 이런 활동 하라고 하면은 막 내가 좋은 아이디어 못 낼까봐 이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초반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미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탐색해보자, 좀 공유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로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그런 수업을 구상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가까운 지인이 이제 초중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제 명문대를 나올 만큼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주류 전공을 선택하다 보니까 활동의 기회를 잃고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미래에 직업군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직업이 나한테 유망하고 맞는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들만큼은 되도록이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역시 좋은 수업은 역시 선생님의 삶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장수연 선생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진로 수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게 굉장히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좀 힘겨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I 세대로서 이제 미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미래 세상을 그릴 수 있게 한 그런 비결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희가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의 기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현재 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그 불편한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개선시켜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지점을 좀 찾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해외여행 가면 영어 잘 못해서 음식점 가면 그냥 막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OCR 기술로 글자를 번역해줘서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다양한 간판에 있는 거라던가 메뉴판에 있는 글자들을 자연스럽게 번역해주면 전 영어를 못하지만 내 그 영어 못하는 불편함을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내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용도의 활용점을 찾을 줄 아는 그 역량을 아이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애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유성진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좀 김용호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축구 시즌이다 보니까 아까 축구 심판 관련된 드론 AI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축구 보다 보면은 심판들이 오심을 할 때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AI가 발전을 하면은 심판이라던가 이런 기술, 건축가라던가 이런 직업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 세계가 많이 변화하게 될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멘트는 없었나요? 사실 제가 대단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드백해 주려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에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소개하는 거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미래 세상이 잘 안 보이고 막연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던 직업군에 이렇게 적용이 되네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여러 명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피드백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냥 재미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진로와 미래 기술을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진지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진로 수업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실천을 직접 해보고 나니까 좀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 하는 점들은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인공지능의 노출의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활동은 매년 아이들과 하는데 올해는 사실 이 인공지능 수업을 처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결과물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전담이 아니라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인공지능 미래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아이들이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지능 수업 일반 선생님들도 그냥 필수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좀 익숙하게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아이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애들이 처음 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애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짜 딱 자기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축구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수의사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동물들을 생각하는 아이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용우 선생님의 수업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급변하는 미래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세상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학적인 측면으로도 수업을 다뤄주셔서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좋은 수업을 공유해주신 김용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